반갑습니다. 네, 104번째 향기노트입니다. 100번째 향기노트 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4주가 지났네요. 요즘은 돌아서면 향기노트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매주 고정적으로 뭔가 할 게 있으면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게 있으면 시간이 참 설레면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함께 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고 싶다면이라는 말은 뭘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속하고 싶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뭘 나누고 싶다면,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함께 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 탁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 하니까 탁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뭐 자존심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들어보셨죠?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까요? 1800년 중반부터 말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죠. 왜 영국을 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까요? 이 그림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네. 영국의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의 식민지니까, 해가 져도 영국의 식민지 중에 어느 한 나라는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의 남반구, 북반구에 영국의 식민지가 다 있으니까, 이쪽에 해 지면 이쪽에 해가 뜨고, 이쪽에 해 지면 이쪽에 해가 뜨니까, 항상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가 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을 두고. 이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의 최고의 번성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최고의 번성기를 두고 무슨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는 그 영국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837년부터 190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4년 동안 재임 기간에 있었지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20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이 됐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의 할아버지가 조지 3세입니다. 근데 이 조지 3세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조지 2세가 조지 3세의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 조지 2세가 조지 1세한테 너무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 조지 1세가 자기 아들을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게 조지 3세지요. 그 조지 3세는 왕이 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미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광기가 있는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미쳐버린 거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조지 3세의 장남인 조지 4세가 대리청정을 했어요. 그 대신 대리청정을 하다가 아버지가 미쳤으니까 청정을 하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조지 4세도 여자 밝히고 술 좋아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일찍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누가 왕이 돼야 되겠어요? 조지 4세의 아들 중에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겠죠. 자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왕가의 자식이 없었어요. 정통성을 가진. 그게 이제 바람 피워가지고 낳은 자식은 많은데 또 정통성인 자식은 먼저 죽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지 3세의 셋째인 윌리엄 4세가 다음 왕이 됐습니다. 이 윌리엄 4세는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해군으로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해군 활동을 하다가 그 조지 4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왜 왕이 됐어요? 자기보다 왕이 돼야 될 서열이 높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인 윌리엄 4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4세 역시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넷째는 아버지 이제 켄트 공인데 윌리엄 4세도 역시 설아에 대를 물려줄 자식이 없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정통성을 가진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4세 다음의 왕은 누가 하느냐?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빅토리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왕이 여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왕이 된 겁니다. 참 운명 같죠? 하늘의 뜻 같지 않습니까? 그 백부 둘 자기 아버지를 다 거쳐서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자식들이 다 단명하고 아니면 정통성이 없거나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여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영국은 어떤 식으로 혼인을 했냐면 왕가에서 정리학 혼인을 했어요. 그럼 독일 여자 왕가의 여자하고 영국 왕가의 왕자하고 이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럼 얼굴 보고 선 보고 결혼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서로 교환한대요. 그럼 초상화가 실물보다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실물보다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실물보다 예쁘고 잘생겼지요? 그럼 결혼식 날 처음으로 얼굴을 본대요. 정략 결혼이니까. 그럼 서로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암암리에 결혼은 정략적으로 이 사람하고 하는데 양쪽 다 애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니까 실제 남편은 마음에 들지가 않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놓긴 하지만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는 빅토리아 여왕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퀸트 공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키웠는데 어머니가 자기 정부 그 애인하고 이 빅토리아를 이제 같이 키우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키운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가지고, 이 여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 제왕학을 가르치지 않고 음악에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내 말을 잘 듣는 딸로 키워야지 하고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대신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딸한테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음악에만 했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빅토리아는 굉장히 불운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고립된 삶을 살았죠. 당연히 외부하고도 이렇게 차단을 많이 시키려고 했겠죠. 그 엄마가. 그리고 빅토리아 왕이 18살에 여왕이 됐습니다. 그 여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총리 멜번경이라는 수상이죠. 영국의 수상. 그 수상이 그때부터 제왕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왕이 되고 나서. 그래서 빅토리아 왕은 18세에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엄마하고 거리를 두고 엄마 애인 잘라버리고. 신하였거든요. 잘라버리고 그렇게 이제 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의지했던 사람이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 이름이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는 벨기에의 국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의 외삼촌이 벨기에의 국왕이었던 거죠. 제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빅토리아가 20살이 될 때 중매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한 남자가 바로 이 엘버트 공이에요. 이 엘버트 공이 빅토리아 왕의 이제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결혼하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첫 아이가. 근데 이 허니문 베이비를 빅토리아 왕이 젖도 안 주고 키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빅토리아 왕은 아기 낳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키우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모여주는 것도 싫고 배가 나오는 것도 싫고 몸이 불편한 것도 싫고. 왜? 겨울에 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못하고 승마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엘버트 공은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모에 대한 정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엘버트 공은. 그래서 이 엘버트 공은 애를 굉장히 이렇게 애지중지하지요. 그 빅토리아 여왕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남편이 나보다 애를 더 사랑하니까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겠죠. 처음에는 어쨌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인물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말다툼을 했는데 이 엘버트 공은 이제 열받으면 자기 침실에 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두 분이 살았던 이 영국의 왕실이 사는 곳이 버킹엄 궁이거든요. 이 버킹엄 궁에서 엘버트 공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 빅토리아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빅토리아 왕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격이 못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버트 공의 방에 찾아갔어요. 그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 공의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빅토리아 왕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정현 씨 뭐라고 하실래요? 나예요. 우리 보통 그래요. 나예요. 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내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죠. 근데 빅토리아 왕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영국의 여왕입니다.
아무 대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또 노크를 했답니다. 그 안에서 또 누구요라고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빅토리아, 아니, 영국의 여왕입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역시 안에서 아무 대꾸도 없더랍니다. 여왕이 성질났겠죠. 누구 해가지고 대답하니까 대꾸도 안 해. 그래서 성질나가지고 자기 집무실로 가버렸어요. 자존심 많이 상한 거죠. 감히 여왕한테. 공주제. 그래서 집무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결심한 듯 다시 남편의 침실로 갔어요. 그리고 또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누구요? 그랬겠죠. 여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의 여왕입니다. 문 안 열어주는 거 알잖아요. 대꾸도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럼 뭐라고 다르고 얘기했겠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문이 부드럽게 열리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향연어도 제목이 뭔가요? 네, 함께하고 싶다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 그 빅토리아 여왕 입장에서 남편과 함께하고 싶다면 뭘 내려놔야 했겠습니까? 뭘 내려놨죠. 그리고 문을 열고 함께 할 수 있었죠. 뭘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군인 아내들이 이런 말 하죠. TV 같은 데 보면. 군인 아내들이 군인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 부하야?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집에 와서도 뭘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빠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와이프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집에 와서도 그걸 안 내려놓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뭘 내려놔야 됩니까? 계급장. 우리 계급장 띄고 한판 붙자. 계급장 맞는 것 같아요. 계급장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뭘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권위의식, 권위의식. 권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권위의식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밖에서 잘 나가는 교수면 집에 가서 잘 나가는 교수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정한 남편이고 아빠여야 합니까? 남편이고 아빠여야 되는 거죠. 제가 한때 강의를 막 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한참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내가 당신 수강생이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딜 가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자꾸. 동창회 나가지고도 그런 말을 깨들었어요. 야, 강의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 이게 뭐예요? 내려놓지는 못하니까. 내가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자꾸 딴 데 가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하고 권위하고 뭐 이런 건 다 다른 말인데, 어쨌든 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편하게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향연어하고 수업 끝나고 이러면 가끔 뒤풀이 하잖아요. 방송이니까 가끔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끔 뒤풀이 하잖아요. 그럼 뒤풀이하러 가가지고 제가 이 김 소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제가 술자리에 가면 김병철로 온전히 앉아있으면, 인간 김병철로 앉아있으면 여러분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빅토리아 왕은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고 나서 남편의 그 품위와 교양, 지식 수준을 보고 감복을 해가지고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식을 몇 낳았습니까? 딱 보면 이제 여왕이고 엘버통하고 보이죠? 나머지 다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9명이나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9이나 놓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42세가 됐을 때 남편이 42세에 돌아갔어요. 두 분이 동갑이었습니다. 42세의 남편이 저 세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간 다음에 얼마나 이분이 슬퍼했는지 그 버킹엄 궁에 들어 치과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나는 상복을 벗지 않겠다. 그러면서 42세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검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남편의 상복, 남편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그 죽은 지 10년이 됐을 때는 남편을 기념하는 건물도 하나 짓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 덕분에, 이 남편이 너무 해박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보통의 왕들이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서 뭐 쿠데타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시대가 변화의 시대잖아요. 근데 영국은 아직도 왕정을 하고 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당 정치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정당을 두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왕 대신에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기여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남편 엘버트 공이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시리아 빠져있는 이 왕한테 이 디즈렐리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그 두 개의 정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유당이고 하나는 보수당이었어요. 그 이 두 명 때문에 영국이 정치를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랬답니다. 빅토리아 왕이 디즈렐리 수상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막 이 자신감이 없고 막 시리에 빠져 있는데 디즈렐리를 만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또 글래드스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이 나라는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 든든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수상이 그 빅토리아 왕을 여왕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실제 이 평상시의 정치 권력은 다 이 두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 두 사람이 실제 정치를 다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 정치를 어떻게 했냐면 국민이 데모 일으킬 것 같다. 그럼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반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럼 그 반란에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했던 거죠. 교육도 개혁하고 뭐 세금도 개혁하고. 그래서 그 빅토리아 시대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64년간이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빅토리아 왕이 내 권력을 꽉 쥐고 있으려고 했다면, 왕권을 만약에 광하려고 했었다면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잘렸겠죠. 그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 수상들하고도 권위는 내려놓고 권력은 주고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가 그 해결해야 될 그 권위까지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이 두 수상이 다 하게 하고. 그 배경이 뭐냐면 엘버트 공이 빅토리아 왕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자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가족들하고. 가족을 중시하니까. 그리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정치는 누가 해야 돼요? 내부에 있는 내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지금까지 영국은 이 두 당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정치 철학이 뭐냐?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참, 이게 짧지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뭐지 말 아닙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정치 철학을 영국에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의식은 좀 내려놓고 따뜻한 인간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4번째 장애 노트입니다. 감사합니다.